오늘 얘기는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선생님, 대면 상담했던 90년생 누구입니다. 찾아보니 교합은 맞는데 아래턱이 들어간 사람은 양악 수술 중 역회전을 하겠던데 저는 그 정도까지 필요 없고 턱끝 전진만 해도 괜찮을까요? 또 목젖 부분이 좁아졌다고 하셨기 때문에 편도 제거와 목젖 부분 넓히는 수술 같이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 사례로 방송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발치 교정 후 입안 공간이 좁아짐에 따른 답답함과 혀가 뒤로 밀리며 기도가 좁아진 느낌에 이비인후과 상담, 수면 다원 검사, 구강 아간면, 양악 상담까지 거쳤는데 결론은 제가 간 치과에서 양악해서 턱 다시 빼면 발치 교정한 게 의미가 없어진다 하였고, 이비인후과에서는 혀는 연조직이라 좋아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였어요. 그에 비해 너무 대수술이고 그나마 이비인후과 쪽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만 양악은 안 되니까 비용 차이도 무시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다시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은 이분 CT를 조금 한번 같이 볼까 해요. 한번 뼈만 먼저 보면요. 자, 보시면 남자분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갸름하죠? 그쵸?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면 턱이 보통 이렇게 있어야 되는 돌출이 없죠. 그냥 볼록하고 이렇게 가죠. 거기다가 이 부분은 되게 짧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는 리케치 라인으로 그려보면 코랑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으면 어라? 턱이 오히려 돌출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무턱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발치 교정에서 입이 잔뜩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덩어리가 뒤로 확 들어가니까 사실은 입이 조금 이렇게 나와 있었으면, 이렇게 나와 있었으면요. 저희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발치 교정하기 전에 입이 아마 이 정도는 나와 있었을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기준에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기준을 이렇게 선을 그으면요. 우리가 요 정도 전진을 해주면 충분히 원하는 턱 라인을 가질 수 있겠죠? 비율도 괜찮아지고. 근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입 나왔다고 무조건 발치 교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머리 아파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벌어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런 경우에서 아주 심하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예요. 자, 우리가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댔을 때 코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 하면 지금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분은 오히려 주걱턱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턱이 이 선에 앞으로 나와 있죠. 근데 누가 봐도 무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턱을 많이 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많이 빼면 입이 너무 들어가 보여서 합주기처럼 보이죠. 왜? 턱만 보면 지금 턱이 한 요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요 정도가 나올 텐데, 그러면은 코 높지, 얘 턱은 높지, 그러면 입만 들어가 보이니까 합주기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무턱이 싫은데 전진을 하자니 입이 너무 들어가 보여서 합주기처럼 보일 것 같고, 그러면 양악을 해서 이 덩어리를 같이 앞으로 이렇게 빼는 방법도 있죠? 그러면 무턱이 더 심해지죠. 그러면 덜 심해지려고 이렇게 역회전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턱이 얘가 이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조금 나오니까 무턱은 좀 덜 심해지겠죠. 약간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역회전을 하려면 또 이 교합 평면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교합 평면이 몇 도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재볼게요. 이렇게 각도를 재보면 지금 이 환자분의 교합 평면은 대략적으로 뭐 이거 어바웃으로 잴게요. 지금 대략 재보면 한 20도 정도 돼요. 근데 보통 이게 정상적인 각도가 5에서 8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중턱 있어, 이중턱 있어, 무턱 있어, 입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각도를 바꿔서 이렇게 역회전을 하고 턱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입도 나오게 하고 얘도 좀 나오게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면 물론 좋아지겠지만 이게 뭔 고생이냐는 거죠. 멀쩡했던 입을 발치교정에서 집어넣어서 양아까지 해야 조금 나아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이게 뭔 고생이냐는 거죠.
쉽게 가려고 발치 교정 생각했다가 양압까지는 필요 없었던 턱이었는데 양압까지 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아쉽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기도를 본다고요. 이분이 이제 수면 무호흡이 있대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거를 재볼 수가 있는데 요 숨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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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좁은 데가 67.5제곱밀리미터예요. 그게 어디냐는 거죠. 여기서 색깔을 보시면 아는데 여기가 제일 좁죠. 여기가 그게 여기예요. 이게 목젖이거든요, 여러분. 요게 목젖이고요. 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혀랑 목젖이랑 공기끼를 막고 있어서 수면 무호흡이 생기는 거고, 혀 뿌리, 혀 바닥, 여기는 넓어요. 그럭저럭. 그러면 무턱이거나 뭐 양악을 해서 이걸 넓혀줄 필요는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수면 무호흡이 만약에 심하다 그러면은 UPPP라는 수술을 여기서 해주면은 좋아져요. 혀뿌리를 건드는 게 아니고요. 이 목젖하고 이 연구개 편도 쪽을 건드리는 수술이 있어요. 그 수술을 해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이제 했던 말 중에, 이, 이 단면에서 보시면, 우리 입안에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입안에 혀가 들어가 있고 음식물 씹을 때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요렇게 치아가 만약에 있었고, 요렇게 있었다면, 지금 공간이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요만큼이. 그러면 입안이 좁아졌어요. 그러면 혀가 앞으로 못 나가요. 그러면 여기가 더 이렇게 하이 아치드라고 해서 이렇게 볼록해진다고요. 그래서 더 목젖이 이렇게 닿아서 수면무호흡이 되는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발치 교정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호흡도 불편해지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사리 발치 교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때 대면 상담할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부분 그 목젖 있는 데서 좁아진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니 UPPP라는 수술을 받으셔라.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무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하신다면 여기 뭐 이런 경우는 보형물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요 정도 잘라서 한 몇 미리 정도만 4, 5mm 정도만 전진을 해라. 그러면 뭐 이중턱까지는 조금 모르겠지만 최소한 조금 얼굴 무턱인 거 좋아지고 이중턱도 조금 완화되고 나아질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무턱이라고 무턱대고 발치 교정하지 마세요. 치과 교정 선생님 말만 듣고 발치 교정했다가 지금 이 환자분처럼 여러 고민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 그 목젖 부위, 거기에 이제 공기가 좁아서, 공기끼리 좁아서 코 골고 힘들고 수면 무호흡 생기는 거는 이비인후과에서 보험이 돼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 뭐 무턱이라고 양악 수술을 하면 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괜히 일 많이 만들지 마시고, 무턱일 때 꼭 주의하셔서 발치 교정은 신중하시라. 이거는 꼭 당부 드릴게요.